네, 한진타운을 작년에 사셨어요? 예, 작년 말에 그 전화 상담하고 나서 바로 바로 사셨어요? 결정했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때 이제 한진타운을 살려고 고민했던 거셨어요? 예, 그때 한진타운 이제 23평 여쭤봤는데 네네. 시기를 재지 말고 네. 매수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 덕분에 바로 좀, 예. 매수하셨어요? 예, 바로 6억대 잘 해가지고 아, 6억대에. 예, 6억 초반에 어떻게 6억 잘 초반에 돼가지고 지금. 24평 예. 매수하신 거죠? 예, 그러면은 6억 초반에 매수를 했고, 그러면 전세를 지금 갭 투자니까 전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전세를 가지고 있고, 그럼 지금 2020년도 그러면은 한 1년 넘었어요? 지금 한 1년 조금 안 돼요. 아, 1년 조금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작년 가을 요때쯤 사셨나 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때 샀고 지금 이제 그러면 1년 아직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1년 미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제일 궁금하신 게 걱정되는 거나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일단 사서 금액은 지금 6억 초반에 샀으면 잘 샀어요. 예. 6억 초반에 사서 잘 샀는데 그러면은 지금 1년 미만째 이제 어쨌든 전세 놓고 보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언제쯤 팔아야 되나 이런 게 좀 궁금하신 거예요? 크게는 지금 네. 제가 예비 신혼부부라서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네네네. 여기를 이제 전세가 내년에 만기라서 전세가 내년 네. 중순에 만기라서 그때 네. 거주를 해서 2년 비과세를 받고 갈아타면서 자산 관리를 할지 네. 아니면은 제가 이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혼인신고 이후에만 집이 없으면은 네. 자격이 된다고 해가지고 네. 좀 어느 정도 기다리다가 좀 집을 매도를 하고 이제 혼인신고를 한 후에 네. 청약을 노릴지. 그러면은 상기신도시 때문에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거네요. 그냥 전세 만기 때 들어가서 거주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느냐. 예.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주택이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이거 하고 두 번째는 이 집을 매도를 이제 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되면 혼인신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이게 그 요건 같은 건 다 아시죠? 예, 요건 하나하나 따져봤는데요. 다 들어가요? 소득 기준은 소득 기준은 맞아요. 예, 특별공급의 우선이랑 일반 공급이 있는데 일반 공급 30%에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그 청약이 이제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그래서 좀 네. 중요한 게 앞으로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상기 신도시가 제가 봤을 때는 네. 뭐 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량이 많다고 생각되는 점이 좀 염려돼가지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민되는 건 두 개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첫 번째는 그냥 이 집을 어떻게 뭐 갖고 가던 아니면 뭐 갈아타던 아니면 어쨌든 집을 유지하는 상태인 거고요.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어쨌든 집을 매도하고 앞으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새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지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작년에 상담을 받으실 때 뭐 이거를 제가 어쨌든 괜찮다라고 이렇게 사라고 해서 샀지만 물론 선택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제 말만 들으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하신 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한 1년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어쨌든 수익적으로는 괜찮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짧은 기간 내에. 예. 짧은 기간 내에 잘 나와 있는 상태인데 충분히 지금 얘기하신 두 가지는 고민할 수 있는 문제기는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런 전제인 것 같아요. 내가 무조건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면 예. 팔고 한번 기다려봐도 될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본인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특별공급을 해서 무조건 당첨이 된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예. 그런 예비 신혼부부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시는 분 중에는 자녀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예. 신혼부부가 7년까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2명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명 있는 분들도 예. 있을 거고요.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 첫 번째는 청약이 되느냐 안 되냐 그 문제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3기 신도시가 공급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하시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기존 주택들이 좀 가격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도 좀 하실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내가 받으면 싸게 받아서 차익이 많이 나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이 3기 신도시가 물론 사전 청약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은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예. 과연 제대로 잘 차곡차곡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이 될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예. 또 두 번째는 볼게요. 청약 그러니까 만약에 3기 신도시는 만약에 그러면 시세보다 좀 낮게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뭐 그렇게 낮지는 않다라는 기사들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만약에 예. 그럼 좀 낮게 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거주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보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게 끝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낮게 받았으니까 낮게 팔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 위치에 따라서 만약에 위치가 좋은 데일수록 그게 끝난다라고 하면 매도했을 때 시세에 맞게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청약에 당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게 그대로 유지될 그대로 그 가격대로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예. 이렇게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문제가 그거예요. 그 집 때문에 내 집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제 생각은 전혀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어디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주변이 금액이 다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오히려 그 주변이 이제 물론 최종적인 물량과 이런 걸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이 신도시가 들어오는 이 지역 주변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효과가 나면 낫지 절대로 금액이 그게 생겼다고 해서 빠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좀 단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예. 단점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연식에 좀 단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주변 환경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파트들끼리 군집을 이루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게 예, 주거의 맞- 연결성이 좀 안 나오는 게 단점이에요. 네. 근데 그 두 가지는 보면은 대신 장점은 이 역하고 엄청 가깝죠. 예, 맞습니다. 역하고 엄청 가까운 24평 아파트는 주변 여건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수요층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 연식이 된 거야 어쩔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주변의 군집 효과 같은 것들은 여기 광명사거리 그 주변으로 해서 광명뉴타운이 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네. 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제 다시 부시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좀 따라서 상승할 가능성이 볼게요. 좀 지금 만약에 여기 광명 안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보다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비싸고 금액이 그게 더 잘 올라가겠죠. 예. 그게 한 단지, 두 단지, 세 단지 이렇게 여러 단지들이 들어오면 그 효과가 훨씬 커져요. 아, 예. 그러면 어쨌든 위치는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지금보다 주변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앞으로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꺾이거나 이럴 것 같진 않아요. 아, 예. 그래서 아파트 자체는 일단 작년에 잘 사셨으니까 아직 1년 미만이니까 세금 부담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 생각에서는 첫 번째 질문 주신 거 전세 만기 때 들어가느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느냐 이 문제에서는 예. 청약을 내가 100% 받을 수 있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집 가지고 계신 분이 이거를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산을 가지고 이 자산이 좋으면 이게 더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니 유지를 시키면서 어떻게 예. 보면은 세금을 좀 절약시키고 거기에 조금 예. 더 좋은 걸로 갈아타고 이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언제 정확하게 언제 입주할 수 있다는 건 없잖아요. 예정만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제 광명 같은 데는 주변 환경이 그동안은 노후주택지였다라고 하면 많이 바뀌게 되니까 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조금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이 전세 예. 만기 때 만약에 내가 들어갈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들어가서 거주하셔서 세금을 많이 줄이는 것도 절세 효과 나면서 그것도 투자를 하는 방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맞습니다. 생각으로는 일단 지금은 청약을 신경 쓰는 것보다 예. 그냥 요거를 유지하면서 내년에 만기 때까지는 좀 상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지금 70% 60% 세금 내가면서 매도하기는 너무 아깝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년은 넘겨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세 만기 때까지는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세금이 좀 줄어드니까 그때 들어가서 거주를 하던 아니면 그때 예. 매도를 하고 그때 갈아타던 이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걱정 마시고 보유하시고 청약은 예. 조금 더 고민해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집을 가지신 분이 굳이 저걸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물론 상황이 몸에 필요 내가 나머지 부양 가족이 많아서 무조건 된다라고 하면 해보는 것도 좋지만 예. 지금 그런 요건은 아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보유하시면서 상황에 맞춰서 한 2년 정도 넘긴 다음에 고민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정리할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보유하고 계셔도 돼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네. 감사 인사도 좀 드리려고 전화한 거라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결정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